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진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새로운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과 관련된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의 진로, 국가의 운명, 체제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총장이었다는 직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즉, 검찰총장 출신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공직자, 특히 정권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부패와 반역을 청소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패와 반역. 부패와 반역이 체제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병들게 하니까 더구나 정권에 의한 부패와 반역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이걸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니까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아주 잘 조직된 사실과 법에 충성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할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거죠. 지난 5년의 부정, 부패, 반역을 정리하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이게 시대 정신이고, 여기에 역사성을 덧붙인다면은 부패와 반역을 일삼던 거의 성역시대던 종북 운동권 출신들을 공직사회에서 정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바로 지난 3월 9일의 국민적 결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도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법무부와 검찰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 대한민국의 진로가 걸려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도 아래 진용이 잘 짜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차장, 부장급 검사들이 어제 새 보직에 부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이루어진 두 차례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대검 간부와 각 검찰청의 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챙길 중간 간부들도 배치를 끝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진용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의 위법, 혐의 등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의원은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인허가부터 사업의 각 단계마다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휘 아래 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 3부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고형곤 차장과 강백신 부장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출신입니다. 수사가 재개되면은 이재명 의원의 배임 의혹부터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상 배임이 확실해지면은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투표까지 간 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슬아슬해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검찰은 어떻게 되고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비록 24만 표 차이지만은 아슬아슬하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려내었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이재명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수원지검도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공공수사부 부장 정원두 검사입니다.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고 형사 6부 부장 김영남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 이희동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하여 정부가 어떻게 자진월북으로 판단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 국방부, 해양경찰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수사 2부 부장 이상현은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간부들이 나서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번에 새로 취임한 임관혁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끌게 됩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현욱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도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하는 등 특수수사에 아주 베테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 동부지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도 바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사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직무 관련 비리를 끝까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배임, 수뢰 등을 포함한 부패, 그리고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반역 혐의, 그 다음에 부패 혐의, 직권남용 또는 배임 혐의, 이런 게 될 것인데,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날 것인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은 국방부를 그리고 국정원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좀 덜한 편입니다. 이 외에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재명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중심이었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 이재명을 구하는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들고 나오겠지만, 그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정치 보복은 자신들이 한 것 아닙니까?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수사 관련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절까지 샅샅이 뒤져 가지고 역대 국정원장 4사람이, 그것도 이명박 시절,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 4사람이 구속되고, 국방장관이 지금 당시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 씨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과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걸 정치 보복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정치 보복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5년 동안 못했던 수사를 다시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탁해진 공기를 바꾸는 것처럼 나라가 청신해지는 하나의 세탁 역할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5년제 단임 대통령제의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제 단임 기간 중에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니까 검찰, 경찰이 비리를 보고도, 권력형 비리를 보고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은 제대로 하는 것, 그건 뭐 정상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쌓아놓았다가 5년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의 전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도 5년 뒤에 수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철저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손에 대한민국의 법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어마어마한 짐이 검찰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당부를 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다. 청와대라도 나쁜 짓 하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고 조국을 수사하려니까 온갖 탄압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권력형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살아 있었던 권력, 지금은 이제 죽은 권력은 아니지만은 일단 힘이 빠진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박수를 쳐야 할 그런 수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수사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핵심이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종북 좌익 세력이었습니다. 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서 저질렀을 범죄는 이적성 또는 반역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현재 나타난 것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탈북 어민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준 것,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이런 행위,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어가지고 몸이 불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수부 공무원들을 구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월북으로 몰아서 죽은 사람 시신에다가 또 칼을 꽂은 이런 행위, 이거는 드러난 빙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대표되는 어마어마한 국가 반역 행위가 지금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정원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정보원이었느냐, 아니면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이 섬기는 김정은을 위한 봉사기관이었느냐, 이거 내부 감찰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겠지만은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의 9.19 군사합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서울 상공에 대한민국 공군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합의입니다. 이게 반역 이적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 그리고 국군의 주적 개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행위. 주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 국군이 총을 들고 누구를 향해 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 가장 악질적인 국가 반역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미상발사체가 발사되었다. 미상발사체라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러냐? 탄도미사일인 줄 알면서도 미상발사체라고 국민들에게 허위 보고한 행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 김정은을 감싸주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이런 행위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몽땅 합쳐서 국가 반역 혐의 수사본부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문재명 세력의 부패, 반역상을 낱낱이 법적으로 재단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이제 정치권에서 이 세력의 숨통을 끌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검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검찰에 국가를 구하는 임무를 맡긴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은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 대한민국의 진로를 놓고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적과 악을 상대로 정면 승부함으로써 5년 뒤에
마음 놓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는 제발 부패분자와 반역자가 후보로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그 실을 말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